박사님, 이 한의학이나 이쪽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한의원에서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정말 한의원에 10년, 50년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낫지 못하던 것을 박사님을 뵙고 지금 거의 3번 정도 침을 맞으시고 그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질병이 거의 한 80% 정도 낫거든요. 근데 이 한의학에서는 지금 왜 고치지 못하고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지금 많이 나오지 않으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박사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한의학을 비판하는 거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영웅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왜 과가 없겠습니까? 이분이 한문을 없애다 실패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의학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잘못했느냐, 한의학을 없애려고 하니까 서울 경기 근방에 있던 한의사들이 그냥 한의원이죠. 한의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양의학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웃기는 것은 거기에 초대 교수를 꼽추를 피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물론 시골 저 낙도에 계셨지만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명의가 많았거든요. 그 명의들을 데려다 교수를 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정말 개같습니다. 무조건 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마냥 대대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도제대로 내려왔어요. 한의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양의학대의 초대 교수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양방약사가 있습니다. 양방약사한테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대 한의사가 된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 경동시장에 600여 개의 한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면허자가 한의원은 것이 한 사람밖에 없었고 한의사들이 그냥 맹물이에요. 와서 처방 대충 하면 그때 밑에 약 짓는 사람들 있죠. 초등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문 알아서 지우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짓는 것을 5년, 10년, 6년 하다가 한의사가 기뜸으로 그 사람들이 배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개업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이 한국은 가짜 이 교육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경의대학교에서 동양의학대학을 인수합병하면서 그때 이제 6년제를 만들었습니다. 한의학이 6년 할 필요 없어요. 6년을 왜 배웁니까? 예과가 2년이에요. 예과 2년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요. 교육계 완전히 이거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학부모들 학생들 다 병신을 만들고 국가 그냥 망치는 겁니다. 이 교육이. 그래 놓고서는 영국의 양의사를 데려다가 영어로 강의 들은 사람들이 경일의 초대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방 약사한테 배우고 영국 양의사한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한의사예요? 저는 분명히 이거 잡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의사들은 돌팔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경찰, 검사, 판사에 의해서 의료법으로 구속되고 난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세가 넘어가면서 기존의 한의사들한테 수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한이 맺혔는데 원래 우리 민족이 말년 동안 반고 환인 때부터 만공 950년 동안 한의학이 발달된 거예요. 단기 4300년 일본 놈들이 잘라낸 겁니다. 역사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역사 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분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 약사한테 배우고 영국 양의사한테 영어로 강의 들어서 영어는 잘하는데 한의사들이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슨 한의사 이런 사람들도 TV에 나와서 보리가 차다고 돼요? 여러분 보리가 찬 게 아닙니다. 한의사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맥, 함원, 이끼, 조중, 설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띄어쓰기서 한문만 쭉 나오니까 한문을 모르는 현재 한의사들 이게 뭔지 몰라. 보리가 차대. 자, 거기서 첫 마디가 대맥은 보리입니다. 함은 짜랍자 따뜻한 옴자예요. 이렇게 따뜻하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보리차가 차다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보리차가요 중국 보리차보다 100배가 좋습니다. 보리차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중국차 잡수지 마시고 그 둥글레차 있죠. 옛날 임금님이 식후에 드시던 차가 둥글레차입니다. 박사님, 예. 저도 되게 의구심이 드는 게 예. 옛부터 애기들한테 보리차 먹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리차가 차면 예. 그렇게 옛부터 내려왔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암에 걸렸다. 앞으로 3기 이내 다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가 위암에 걸렸죠.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아십니까? 첫째, 보리밥을 50% 이상 섞어 드세요. 자, 위암이 걸린다는 것은요. 위가 온도가 35.5도 1도가 떨어지면 그 즉시 소화불량이 옵니다. 소화제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위가 34.5도 2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암이 붙을 기자, 날생자, 기생하는 겁니다. 암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붙어서 기생하는 건데 의학 용어도 잘못됐어요. 굴을 점자 옮길 리 있다? 전이? 여기 있는 암이 굴러갑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암이면 옆에로가 전이가 아니라 기생하는 겁니다. 붙을 기자. 그래서 지금 의학 용어 자체도 아주 무식한 용어예요. 그죠? 의사 닥터다 하면 국민들은 뭐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엉터리들이 합니다. 여러분, 위암 3기 이내거든. 제 말 들으십시오. 저한테 금침을 20대 맞고 쌀에 50% 정도 섞어 드세요. 50% 이상. 보리밥을 드시고, 보리밥은 한의사들이 말하는 건 냉한 게 아니라 따뜻하네요. 하몬. 보리는 짜면서도 따뜻해요. 그래서 보리를 뭐 위가 따서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팍팍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지 말고 새우젓을 드세요. 그럼 위가 따서지면 위장이 주물러 운동을 잘합니다. 잘하면 암 있죠? 암이 터져버립니다. 암이 터졌다면요, 백혈구가 쫙 들어가서 주먹만한 암도 2-3달 안에 싹 녹여버립니다, 스스로. 제가 암 그렇게 고치고 있어요, 지금. 박사님, 새우젓을 어떻게 먹나요? 새우젓은요, 밥숟갈에다 놔다 드세요. 아무 새우젓이나. 아무 새우젓 상관없습니다. 새우젓 밥숟갈 뜨잖아요. 그럼 거기다 새우를 딱 놔서 드십시오. 원래 식사법도요, 우리 양반들은요, 밥을 딱 뜨고 밥에다 반찬을 놔서 먹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저범으로 쭉 받는 거 섞어서 레저범으로 집어서 상대 주고, 이거 비위생적이에요. 원래 옛날 양반법에서는 그렇게 안 먹고, 가족이 먹어도 저범 집으면 밥숟갈에다 딱 놔서 먹고요. 옛날에 원래 양반 식사법 그래요. 밥 먹고 그 저범으로 후져 먹고 이러다가는 이게 뭐 요즘 코로나 같은 때 이거 있죠. 제발 한국 사람 음식에서 잘려 먹기 바랍니다. 자기가 입술에 먹었는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막 서로 섞어 먹죠. 타액으로 감기 독감 그냥 다 올립니다. 코로나 그냥 옮겨집니다. 이 식사법도 바꿔야 돼요. 양반들은요, 밥 떴잖아요. 그럼 여기다 새우젓 얹어서 먹고 깍두기 얹어서 배추기 얹어서 먹는 거예요. 저번 쪽쪽 빨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 식사법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무식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뭐 정봉고 회장 이런 분들한테 백병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의료원의 의사들하고 현대아산병원의 의사들의 그들과 나의 길을 딱 막습니다. 예? 예, 살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자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암도 3기 이내는 제가 못 고친 적이 없습니다. 4기는요, 전체가 다 100% 암이 찼을 때는 절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5%가 살아있으면 그게 3기입니다. 3기만 돼도요, 거의 살아납니다. 복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